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대아팡 박사가 싱가포르에서 공식적으로 무대에서 토큰 2049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죠.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신규 기능을 얘기했죠. 그게 이제 덱스 거래소, 그 다음에 AMM 이것도 거래소죠. 이런 이제 리퀴디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하겠다. 파이 테스트넷상에서 하겠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물론 싱가포르 토큰 2049에서도 있지만 최근에 1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저 FIT 21 그 21세기를 앞둔 그 암호화폐 법안, 기술과 법안에 대한 게 2024년도부터 이제 계속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은행들이 지금 서서히 그 지니어스법으로 해서 이제 지니어스법으로 해서 증권이 이 암호화폐가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렇게 가름말을 딱 타야 되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분 법안화 했는데 은행들의 기본적인 수익 모델은 예대 마진이잖아요. 예금과 대출. 그러니까 예금 이자는 뭐 한 2% 주면 대출 이자는 5%막 10%뭐 연체는 막 20% 이렇게 받아서 돈 장사들을 하는 건데 지금 이거를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못하게 하겠다. 못하게 하겠다라는 이제 로비를 본격적으로 지금 월가 은행들이 시작했다는 뉴스가 지금 나오죠. 당연히 이제 그 암호화폐 거래소 측에서는 그거 소비자의 이익을 뺏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코인베이스 사장이 CEO가 이제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코인베이스 같은 이제 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전통 금융과 기존의 이런 이제 거래소 간의 갈등 이게 암호화폐 이제 법안은 만들어졌는데 아직 규제 같은 건 안 만들어졌잖아요. 규제가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파이코인은 이제 법적 기둥이 이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규행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 규칙, 뭐 시행 세칙, 뭐 시행령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처럼 큰 법은 지니어스법으로 해갖고 어느 정도 통과는 됐지만 거기서 이제 이해관계가 따지니까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지금 막 나오기 시작할 때 지금 덱스 거래소하고 자동으로 거래되는 거래소를 파이 생태계 내에서 파이 테스트넷에서는 일단 해보겠다. 그리고 은행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거 이자 지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막기 들어갔고요. 당연하죠.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달라지는데 파이코인은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이해관계가 하나 있죠. 230개국 10억 명. 그러니까 은행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금융 자체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 그러니까 은행에서 크레딧으로 너는 신용카드 발급도 안 되고 구자도 틀 수 없어 라고 해서 쫓겨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거래소에서도 요즘 KYC를 하니까 이 거래소에도 구자를 못 만드는 거야. 가령 세금, 국세 미납, 세금 안 낸 사람들 많죠. 개인 파산 신청자들 많죠. 제가 보면 뭐 그런 사람들 다 남의 이름으로 뭐 돈 벌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다 들통나죠. 그러니까 거래소를 하게 되려면 거기서도 KYC를 해야 되니까 어찌 됐건. 그러니까 또 그게 문제죠. 그런데 그런 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금융 시스템이 없거나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과거에 어떤 은행의 기준에 의해서 차단당했거나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덱스 거래소죠. 덱스 거래소하고 AMM 거래소죠. 그것을 파이가 만들겠다라고 공식적으로 토큰 2049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파이 블로그에도 파이덱스 리퀴디티 풀 이런 거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장외 거래소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덱스 거래소가 뭐 이렇게 순위가 이게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하죠. 제일 유명한 게 스왑이죠. 스왑. 스왑이라는 건 바꾸는 거 아니에요. 파이를 비트코인이랑 바꾸고. 그런 거 아시죠?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AMM은 자동화된 거죠. 그래서 중앙화된 거래소 뭐 우리 뭐 바이낸스니 뭐 OKX니 뭐 이런 건 중앙화된 거래소고, 이런 덱스 거래소는 이제 장외 거래소 1대1로 바꾸는 거. 그리고 이걸 자동으로 해주는 게 이제 또 AMM, 이런 거를 하겠다. 이게 이제 파이코인은 토큰 수합도 해주고 유동성도 만들어주고 이런 거를 파이에서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했고, 이걸 어디서 하냐? 파이 지갑에서 하겠다. 그런데 테스트넷에서 일단 하고 점점 해가지고 이게 커뮤니티 자체 덱스 거래소하고 AMM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 이게 무슨 파이가 이것 때문에 뭐 거래소를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거래소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230개국, 그 다음에 거래소도 KYC가 되면서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채굴 했지만 이거를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제 주변에도 많고. 그런 분들은 덱스 거래소하고 AMM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죠. 탈중앙화 거래소가 중요하죠. 이게 정말로 중요하죠. 기본적으로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라고 얘기하지만 파이는 이게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죠. 이거를 지금 얘기했고, AMM은 자동화된 시장 조성자, 이렇게 뭐 번역을 할 수 있고, 자동화된 시장 메이커. 그러니까 전통적인 주문 장부에 의존하고 디지털 자산을 손쉽게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프로토콜, 수학적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자산 가격을 하는 거. 유니스왑도 이걸 하나 봐요. 그러니까 덱스 거래소하고 AMM 이거는 같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를 파이 지갑상에서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싱가포르에서 발표를 했고,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면 유동성이 좀 늘어나고 사용자도 늘어나죠. 그리고 파이 도메인 옥션이 이제 경매, 저도 이거 뭐 몇 개 신청했는데 이게 이제 9월 30일 날 끝났죠.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끝났다. 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끝났다라는 거를 일단 여기까지만 봤어요. 그리고 이제 10월 1일 날 싱가포르에서 우리 청떼어팡 여사가 요 덱스, AMM, 요 리퀴디티 풀 얘기를 했죠.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여기에 파이 인스타그램에도 이거를 제일 먼저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이렇게 내놔서 여기다가 이렇게 파이 파운더를 청대와 빵으로 해놓고 덱스 AMM 이것도 공식적으로 딱 올려놨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리고 파이콘 커피 도사님이 뭐 이거를 이제 올리셨어요. 파이코어 팀의 반격의 시작. 파이 지갑이 덱스 거래소가 된다. 많이 보셨네요. 그 다음에 파이코인이 은행을 대체한다. 예. 어떤 분야와 어떤 지역에서는 은행을 대체하는 거죠. 파크홀드 님도 뭐 제가 본 것 중에는 이 두 분이 이렇게 이제 올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10월 1일 날 나온 게, 이 양반, 코인베이스 사장 이 양반이 이제 지금 은행들이 저렇게 이제 로비를 들어가니까 이 양반이 한마디 한 거죠. 이거 은행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 금지를 못하도록 하게 한 것은 사용자들이 그 일반 사용자들의 권리를 뺏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 이제 규제 법안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구조 조정 법안을 만든 거죠. 브라이언 암스트롱이죠. 마켓 스트럭처에 관련된 그런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를 됐는데, 시장 구조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코인베이스 사장인 이 양반이
이제 한마디 한 거죠. 소비자들의 권리를 은행들이 뺏어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21세기 이게 2024년도부터 이제 하원에서 통과가 됐던 것이 이제 상원까지 올라와 갖고 이제 시행이 되려고 그러니까 은행은 야 이거 이자 지급하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은 못하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법안에서 그 피트 21 법안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때 야 상품으로 할 거는 상품으로 가고 증권으로 갈 거는 증권으로 가. 여기에 대해서 이게 가름말을 탔지 이 규제를 확실하게 그 어떤 규제가 안 만들어졌었는데 지금 이게 규제를 만들기 시작하다. 이거 갖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끌었잖아요. 암호화폐가 상품이다. 암호화폐가 증권이다. 지금 요거 규제의 불확실성. 근데 이 규제를 확실하게 해서 이 증권은 이 암호화폐는 증권이다. 이 암호화폐는 상품이다라는 것도 이제는 곧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규제 법안이 만들어져야지 그때부터 파이코인이 아마 빛을 발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은행이 은행이 지금 시작하는 게 이게 법이 되니까 스테이블 코인 거래소에 예치해가지고 이자나 보장받는 거 이거 못하게 하자. 당연히 금리가 사람들은 이자 더 주는데 가고 싶어 하죠. 그렇게 되면 은행은 이게 자기네들 예대 마진으로 돈 벌어야 되는데 이게 판이 줄어들죠. 은행의 예금 기반 경쟁력이 안 되니까요. 그 사람들이 암호화폐 플랫폼 같은 데다가 돈을 예치하고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은행 수입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브라이언 암스트롱 같은 사람이 이거 소비자 이익 보호해야 된다. 소비자 이익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장 구조 법안이라는 게 나와서 상품과 증권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게 되면 암호화폐가 법적인 권한을 얻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더 활성화되겠죠. 그러나 없어지는 것도 많고 덕 보는 것도 많고 지금 어차피 은행과의 협조 과정보다는 갈등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은행하고의 관계가 가장 적대감이 아마 적은 정책을 쓰고 있는 게 파이콘이라는 거죠. 특히 은행이 공격할 빌미가 거진 없게끔 자꾸 가는 거죠. 그러한 와중에서 나온 게 이번에 덱스 거래소를 파이치갑에 만들겠다, AM을 만들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은행들은 예금 자산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꾸 이동되는 것을 막고 싶어 하는 거고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는 2008년도 이후부터 은행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겠다. 근데 여태까지는 뭐 사기도 많고 뻥도 많았지만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는 미국 국채나 달러를 1대1로 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은행처럼 준비금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구조에 관련된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이제 이 암호화폐는 증권이다. 이 암호화폐는 상품이다가 가르마가 딱 타지는 거죠. 아마 이랬을 때 파이코인이 세워놨던 그 법적 기둥이 빛을 발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증권이 되면 증권회사라는 건 뭐예요? 증권회사라는 거는 뭐 음식료업, 정보업, 서비스업 그 어떤 업태가 있잖아요. 업태. 포탈이면 포탈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러면 증권이면 보이지 않는 비즈니스를 보이는 화폐로 만드는 게 증권이잖아요. 그러면 파이코인의 가치가 증권처럼 정해지겠죠. 이 법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 법이 나올 때
이 가상자산 산업은 이제 확산될 수밖에 없고 파이코인 말고도 굉장히 많은 뭐 삼성이면 삼성, 페이스북에서 뭐 암호화폐 만들려고 그랬던 것처럼 아마존에서 만들려고 그랬던 것처럼 야 이거 우리가 기본 베이스가 있는데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각국의 이제 금융법, 그러니까 금융과 산업을 우리나라 같으면 금산분리법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돈 모아서 이 돈 장사를 하는 걸 아무나 못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 돈 장사를 아무도 못하게 돼 있는데 최근 한 10년간, 10몇 년간 돈 장사를 뭐 참 근거도 없는 사람들이 돈 장사를 해서 암호화폐를 해서 돈 버는 것들이 자리를 잡으니까 여기서 이제 법안이 만들어졌고 법안은 만들었지만 규제를 할 것이고 규제를 하게 되면서는 사실은 어떤 일이 있을지를 모르고 이런 것을 파이는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거죠. 지금 이런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이에서 이제 파이에서 그 10월 1일 날그 덱스 거래소 AMM 파이 지갑이 은행의 일을 은행, 환전소, 물물 교환 뭐 아무튼 이런 거 그러니까 거래소나 은행 가서 KYC를 하지 못하더라도 여기에서 어떻게 파이코인을 갖고 상품권을 갖고 가지고처럼 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거를 한다라는 거죠. 어차피 KYC 된 사람만 지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은행 신용도가 어떻건 이 사람이 은행 신용도가 뭐 은행 신용도에서 은행 계좌를 틀 수 없는 사람도 파이코인 지갑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쓸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거를 테스트넷에서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많은 국가 은행 시스템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에는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암호화폐 법안과 시장 이 법안이 지금 상원에 가 있으니까 아주 예민한 시기에 지금 이런 것도 나왔고 지니어스법이 이제 원론적으로 하다가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마켓 구조 조정, 시장 구조 조정 법안이 나왔고 이렇게 되면 시장은 활성화되고 감독 기관이 어떤 거는 상품 선물위원회 어떤 거는 증권 그래갖고 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규제가 정확히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법은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21세기, 21세기를 위한 금융의 혁신과 기술에 관한 법인데 이것에 근거해서 지금 나왔죠. 관할권이 명확해지고 규제가 표준을 따지게 되고 그러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한다. 이게 지금 하나하나 나오는데 지금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스테이블 코인 보상 금지를 지금 은행에서 하고 나오니까 코인베이스 사장이 그거 소비자들에 대한 이익 침해다.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이렇게 나오지만 은행은 은행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을 만들려고 하고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것이 이제 세부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굉장히 이런 기존의 법안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파이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암호화폐에 비해서도 경쟁 우위를 갖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데서는 일단 돈 벌고 보자 이러면서 전부 암호화폐가 만들어졌는데 파이코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 자신이 알고 있고 신경질 나고 짜증날 정도로 KYC를 철저하게 했고 정말 심지어 거래소마저도 뭐 막 이러고 있는 판이니까 깝깝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또 풀어가네요. 테스트넷에서. 그러니까 요번에 싱가포르 토큰 2049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기술에 관련된 얘기를 청태화빵 박사가 얘기했어요. 인문학적인 얘기하게 되면 또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니까 마누라가 이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요즘 이 FIT 21세기 법안, 그 다음에 지니어스 법안의 시행령, 그 다음에 대형은행의 반발 이런 게 막 맞물릴 때 나왔는데 타이밍 맞춰서 나온 건지 나올 때가 됐는데 그런 게 나온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찌 됐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가격을 신경 쓰면 손해다. 지금 기초공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격 보지 말자. 가격 자꾸 봐봐야 속만 뒤비지니까. 돈 있으면 사면 되고, 돈 없으면 기다리면 되고. 감사합니다.